안상민은 깜짝 놀랐다. 그 산에는 바로 종각과 종로 이가를 주름잡고 있었던 돼지파의 두목 돼지였기 때문이었다. 이 지역을 집어삼키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안상민은 돼지를 몇 번 멀찌감치서 본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가까이 맞부딪힌 것은 처음이었다. 돼지는 30명 정도의 아우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안상민은 일이 꼬이고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피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었다. 이 자리는 피해서는 안 되는 자리였다. 나 서산 촌놈 안상민이다. 상민은 상대를 기죽게 만드는 여유 있는 웃음을 띄우며 말했다. 뭐라고? 돼지파의 돼지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아무도 종로에서 그에게 그런 식으로 말해온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상대는 한 명이었고 자기는 그래도 쟁쟁한 동생들과 같이 있지 않은가. 돼지는 상대가 하룻강아지거나 아주 센 놈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대단한 담력을 가진 놈, 그놈이 안상민이었다. 돼지파 두목 돼지는 안상민의 너무나 당당한 모습에 잠깐 의심에 쌓여 주변을 둘러봤지만 안상민과 한패거리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아무 데도 없었다. 결국 여자 앞에서 객기를 부리다가 한 대 주워 터지고는 살려달라고 바지가랑이를 붙잡을 놈으로 보았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돼지파 아래 동생들을 시켜 적당히 혼 좀 내주라고 했겠지만 오늘은 두목 돼지가 직접 뛰어나간 것이다. 그러나 싸움에 있어서 흥분하면 위기를 불러오는 법이다. 돼지는 그렇게 육중한 몸을 안상민에게 날렸다. 돼지의 주먹과 발이 무서운 기세로 안상민에게 날아들었다. 안상민은 순간적으로 판단했다. 저것을 막았다간 나는 제압당할 것이다. 상대방의 공격 중에 막아야 할 것이 있고 피해야 할 것이 있는 법이다. 가장 좋은 공격은 피하면서 동시에 공격하는 것이다. 안상민은 생각을 정하자 돼지의 발이 정확히 가슴으로 오는 것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무릎을 세워 돼지의 명치를 가격했다. 돼지는 한 방에 나가 떨어져 축 늘어진다. 이제 안상민은 명실상부한 종로의 주인이 되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종각과 종로 이가에 있는 업소의 주인들이 그가 늦은 아침을 먹고 쉬고 있는 청궁다방으로 335짝을 지어 인사를 왔다. 그 중에는 어제 돼지와 함께 있었던 그의 부하도 있었다. 사실 안상민은 당혹스러웠다. 점심을 먹고 슬슬 종로로 나가 업소를 찾아다니며 접수 신고식을 할 생각이었는데 알아서 찾아와 줄 줄은 몰랐던 것이다. 여기서 그가 해야 할 것은 다소 무게를 잡으면서 강자의 아량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좀 늦었군. 안상민은 상대를 슬쩍 떠보았다. 상대는 죄송합니다. 인수인계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하느라라고 대답했다. 안상민은 소파 깊숙이 몸을 묻었다. 안상민의 모습에는 보스다운 기품이 넘치고 있었다. 안상민의 나이는 20이었지만 가까운 측근 외에는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 또한 자기 스스로가 어리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김두한은 18살의 나이에 주먹의 고수들을 차례로 누이고 종로의 우두머리로 우뚝 섰기 때문이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 거야. 종로는 내가 전국 최고의 주먹이 되기 위한 교두보일 뿐이야. 난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 안상민의 다음 목표는 무교동이었다. 당시 무교동은 그 유명한 낙지 골목 외에는 별다른 이권이 없었다. 그래서 건달축에도 끼지 못하는 놈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 그나마 안상민이 무교동에 대해 매력을 느꼈던 것은 태평양 나이트클럽과 썬더 호텔 나이트클럽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안상민은 썬더 호텔 나이트클럽을 지목하고 있었다. 썬더 호텔은 규모도 컸고 손님도 많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에는 만만치 않은 적수 골통과 산초가 있었다. 무교동에서 제일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강자들이다. 안상민은 상대가 강자여야만 매력을 느끼고 전투력이 생겼다. 골통은 구부정한 자세에 손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팔자걸음을 걷는 것이 특징이었다. 때문에 멀리서 봐도 대번의 꼴통인지 아닌지 알 수 있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전에 싸우다가 칼 맞은 것의 후유증 때문에 몸이 구부정하다는 것이었다. 성격이 포악하기로 이름이 나 있었고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연장을 가리지 않는 잔혹한 면이 있었다. 그런 반면 산초는 별명처럼 멕시칸 계열의 사람으로 보였다. 게다가 코수염까지 기르고 있어서 아무리 숨기려 해도 영락없는 산초였다. 그를 따르는 주먹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안상민은 일단 종로가 안정되기를 기다려 작전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번 상대가 상대이니만큼 종로의 이쁜이처럼 소규모의 싸움이나 돼지와 우발적인 상황에서의 결투는 아닐 것이다. 그들도 나름대로의 소식통으로 종로의 지배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듣고 있을 것이며 혹여 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안상민은 몇 개월을 종로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처리하면서 전력을 비축했다. 언제 어느 때 전쟁을 벌이더라도 가동될 수 있도록 신복들을 위시하여 쓸만한 애들을 챙겼다. 안상민은 오늘 우리는 무교동을 접수하러 간다. 거기 식구들은 우리만큼 있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단 10명으로 그들과 대적할 생각이다. 종로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싸워주기 바란다. 그리고 한 가지, 절대 연장은 안 된다. 연장을 써 버릇하면 나중에 살인자가 된다. 우리는 종로 주먹의 전통을 살려
맨주먹으로 놈들을 거꾸러뜨린다. 자, 지금 연장 있는 사람들은 모두 여기 내놔라. 동생들은 오토바이 체인과 잭나이프, 쇠파이프와 회칼을 꺼내놓았다. 화가 난 안상민은 어린 놈들이 연장질부터 배워 가지고 되겠냐? 이래가지고 제대로 된 건달이 되겠어? 니네 형들은 다 맨손이야.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그렇지 니네가 살인자냐? 그러니까 사회에서 건달들이 지탄을 받고 있는 거야. 우리 주먹들은 주먹으로만 싸우면 돼. 알아? 안상민은 기세를 몰아 산초와 골통의 사무실로 쳐들어갔다. 사무실 안으로 골통과 산초 패거리들이 하나둘씩 모두 들어왔다. 안상민의 일행보다 2배나 많은 숫자였다. 그들은 일단 숫자로 기선을 잡으려 하는 것 같았다. 안상민이 조용히 나 서산 촌놈 안상민이여라고 말했다. 드디어 안상민의 스타일이 나오기 시작했다. 원래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그의 정석이었다. 산초가 비아냥거리며 네가 종로를 먹었다던 그 논두렁 건달이냐? 산초는 상민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나갔다. 안상민은 순간 피가 끓어올랐으나 침착하기로 했다. 모든 일은 흥분하면 실수를 하게 마련이다. 상민은 산초가 일부러 자신을 충동질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 논두렁이다. 논두렁이 종로를 다 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무교동까지 진출했다. 산초가 책상에서 몸을 일으켰다. 산초는 안상민의 키보다 10cm는 더 커 보였고 체격도 훨씬 좋았다. 산초는 양손에 칼을 쥐고 달려들었다. 상민은 산초를 주시했다. 언제나 그렇지만 칼 든 자와 상대하는 것은 시간을 끌수록 불리하다. 상민은 생각했다. 한 방이다. 한 방에 잡지 못하면 잡힌다. 상민의 부하들은 그를 이상하게 생각했다. 산초가 칼을 쓰는데 굳이 안상민은 맨손으로만 싸울 필요가 있을까? 잘못하면 칼에 맞아 질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러나 그런 생각도 상민과 산초의 긴장된 움직임 속에 사라져 버렸다. 상민은 상대가 칼잡이라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산초는 찌르고 베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온 신경이 칼에 가 있을 것이다. 안상민은 오른발 앞차기로 산초의 명치를 노렸다. 순간 산초가 움찔하면서 반사적으로 양손의 칼로 발을 막았다. 그러나 그것은 상민의 노림수였다. 산초의 반응이 느껴짐과 동시에 오른발을 당겨 땅을 디듬과 동시에 산초의 턱을 정확하게 갈겨버렸다. 산초는 생각지도 못한 상민의 솜씨에 자세를 무너뜨리며 비틀거렸다. 상민은 여세를 몰아 비틀거리는 산초의 옆구리에 강력한 옆차기를 꽂았다. 으드득 하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며 산초가 저만치 날아가 떨어졌다. 천천히 쓰러진 산초에게 다가간 상민이 산초의 목을대를 노리고 발을 들었다. 순간 겨우 눈을 뜬 산초가 기겁을 하더니 다급하게 비명을 질렀다. 산초는 전의를 상실하고 발악하듯 소리를 지른 것이다. 그렇게 무교동의 몇 호텔과 나이트클럽을 장악했다.